뭐 아시겠지만 아까 피부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기본적으로 피부 전공자가 좀 많죠. 그리고 메이크업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보통 요즘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피부 하시는 분들 다 심지어 헤어 하시는 분들 다 이거저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부샵을 해도 메이크업, 네일 아트 샵을 해도 사실 한쪽에 다른 그 매뉴얼로 이거를 넣는 반영구나 속눈썹 연장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3에서 5년 정도 그 색소가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서 반영구라고 하는구나. 파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피부죠. 피부 깊이 들어가서 피부 미용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피부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GP치까지 들어가서 색소가 얹혀지면 빠지지 않는 거죠. 레이저로 다 빼내지 않는 한 빠지지 않는 거죠. 아까 교수님 말한 건 과립침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색소를 덮을 정도가 된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뭐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면은 그게 수정 보완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는 게 문신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알고 나니까 반영구는 그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됐고 이 바늘들이 끝에 모여가지고 있어서 칼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얇은 바늘들이 모였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얼굴에 그림이라는 게 뭐냐면 구도거든요. 그 균형이잖아요. 각도, 뭐 균형, 뭐 길이 뭐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2차원이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연습하는 거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초가 확실히 있어야지만 볼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관심 있는 분야가 이쪽이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 그냥 인상 보느라고 봤겠지만 그리고 잠깐은 눈썹이 잘 그려졌나? 짜장인가? 보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걸 하고 나면 더 식견이 넓어지고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좀 다지는 의미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모원종이도 들었거든요. 우리 학교 갈 때 메이크업 공부할 때 눈썹 그렸던 것처럼 또 그려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한번 해봤는데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영구 화장은 한 번 실수하면 바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숙련도가 중요하다. 지금 당장 제가 한 3주 한 다음에 여러분 마네킹에다가 3주 여기다 이거 3주 한 다음에 갑자기 사람 한 명 눕혀놓고 우리끼리 여기다 해봅시다 하면 누가 누우실래요? 누울 수 있는 분 또는 여기 앉으셔서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2달 지나서 할 수 있겠다 나는 내 생각에 일주일에 3번씩 2달이나 이렇게 막 그려봤으면 그까지 사람 얼굴도 사람 다 이거나 비슷하지 할 수 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넉 달 후에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날 때 손 들어보세요. 누가 막 등 떠미는 것 같죠? 할 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저기까지 막 오늘 처음 본 교수인데 막 저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넉 달 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기초라고 자꾸 강조한 이유가 기초니까 사람 얼굴에 하지 마세요. 괜히 사람 얼굴에 하려고 괜히 들썩들썩 하지 마세요. 마취크림 달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학교니까 마취크림 안 드려요. 이런 핑계를 대고 못하게 하려고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사람 얼굴에다가 여기 나오잖아. 수정이 어렵다고. 수정이라는 표현이 참 근사한 표현이지만 수정은 뭘 수정이에요. 배려놨는데 지금. 사람한테 돈 받았어. 그런 과정을 해서 여러분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나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맨날 여기다 하고 그러다 몇 달 지나면 다 까먹고 다시 안 되고 그게 뭐야?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곰팡이 회사가 팔팔 풀겨도 그냥 밤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부담돼갖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잘한 것 같지는 않아. 너무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기술하신 분들은. 시작할 때 누가 그렇게 완성형으로 엄청 대단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색이 옅어지면 트렌드에 맞게 재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가 아니라 반영구라고 한다. 그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도. 요즘에 헤어라인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방송 같은 데서 보셨죠? 완전 대머리 탈모이신 분들 여기 살짝 때 홍석천 의원도 제안 받았고 몇 명을 시술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살색으로 있는 것보다 색깔을 입혔을 때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 그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 보통 이렇게 M자 머리일 때 여기 살짝 비는 것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채워주고 여성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 피부 미용 제가 제자들이 있으니까 서울에 취업하러 올라가려고 할 때 대부분 머리 망을 하거든요. 머리 망을 하고 하다 보면은 기계적 탈모도 당기기 때문에 보통 미용사도 그렇고 간호사 그리고 인폼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스튜어디스 이런 분 직업분들은 당겨서 매일 묶기 때문에 기계적 탈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앞에 페이스 라인을 채워주는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왁싱은 반대로 구분하면서 정리하거나 뒤에 뭐 제비추리 정리하거나 이렇게 깔끔한 라인을 남자들이 이렇게 댄디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왁싱을 해가지고 굉장히 수입 창출을 했다면 요즘에는 저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걸로 다시 또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헤어라인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잘하면 저것도 굉장히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영구는 미용 목적 외에도 컴프레스 개선, 필터 커버 등 모범에 사용되고 있는 전망 높은 뷰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해서 저렇게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다양한 눈썹이 굉장히 여기는 지금 뭐 선능력이라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업소에서 지금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요즘 주변분들 반영하신 분들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학생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어르신들도 많이 보고 학생들도 많이 보고 저는 사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덧날 수 있는 피부가 아닌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살짝 상처가 미세하게 낡은 것 같은 나를 보고 그 거기에 색소가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은 이게 재생이 빨리빨리 안 될 텐데 그랬더니 우리 90살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구나.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흐릿하게 인상이 되거나 막 털이 더 길게 나가지고 막 지저분하고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커버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시 20대들이 하면 그냥 예뻐요. 사실 피부도 맑고 그냥 깨끗하고 애들 이목구비가 그렇기 때문에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봐도 예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또 나이가 든 사람대로 필요한 그런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이제 매력적인 그런 작업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실리콘을 발라서 우리 지금 나눠드렸던 이 마네킹을 조금 더 이렇게 처음부터 드렸냐면 이거 나중에 드려도 되거든요. 지금 당장 여기다가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시험용이에요. 시험 보러 가실 때 가서 하는 그런 건데 그렇다고 이게 일회용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드렸냐면 평면에다가 많이 그려보는 거는 어떤 손을 푸는 그런 목적인데 결국은 입체예요. 그리고 사람 얼굴은 우리 인체는 굉장히 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를 측정해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거나 할 때 곡면 자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 부분마다 자들이 있었어요. 곡면들. 근데 지금 요즘에는 논문에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레이저 같은 거 쏘거나 해서 이 자체의 값을 읽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게 굴곡지이기 때문에 이거가 데이터가 빼기도 힘들고 철저하게 재기가 어렵단 말이죠. 얘가 살짝만 틀어지거나 살짝만 각도가 이렇게 됐다거나 약간만 이렇게 한쪽이 살짝만 틀어져도 내 눈에 착시가 있어요. 사람 눈은 착시가 있잖아요. 내 눈엔 분명히 이게 일자로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을 딱 앉혀놓으니까 살짝 삐뚤어졌네? 그럼 인상 전체가 망가지는 거 굉장히 미세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기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뭐 눈썹은 이 자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왔네 해도 얘를 여기다 얹었을 때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눈 뜨고 일어나고 표정을 짓잖아요. 또 심지어 실컷 맞춰갖고 딱 해놨단 말이에요. 눈 감고 있을 때. 근데 일어나가지고 눈 떠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얘가 다 틀어져가지고 인상이 달라. 그럼 그 사람이 4시에 봤을 때 자기 만족도와 아침 9시에 봤을 때 만족도가 같아요? 오전에 봤을 때는 괜찮았어. 편안할 때는 다 이제 근육도 가라앉았을 때는. 오후에 각종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상도 쓰고 근육이 이제 긴장되어 있다가 딱 봤더니 삐뚤어졌네? 그럼 전화하는 거죠. 여기 삐뚤어졌어요. 그럼 와갖고 또 고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는 나대로 해주고 근데 보기에 진짜 삐뚤어졌어. 근데 아침엔 괜찮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체에다가도 많이 연습을 하고 평면에다가도 연습을 하는 게 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를 업으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어도 분석을 되게 잘, 교수는 그래요 원래. 교수는 자기가 다 해보고 자기가 다 알아서 가르치는다기보다는 상당히 분석적으로 보고 데이터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많은 거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과정, 아까 우리 테이프 봤잖아요. 랩필. 마취크림 발라놓고 작업을 하고 다시 덮어놓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그쵸?
그런 상황으로 되고 여기 보면은 왼번 눈썹 결이 보이죠. 그리고 이건 화장했다는 눈썹이고 이제 수지는 점을 찍듯이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다 보면 자세히 보면은 점점점점 살짝 보이더라고. 또 저는 친구 하는데 너 점 찍었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수지인지 뭐지 잘 그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몇 년 전에 야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라데이션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이 결이 보이는 눈썹은 또 보는 데는 맛이 있더라고요. 예쁘게 딱 보이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기본에 눈썹이 많고 적고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약간 수도권에서 유행하는 거 또는 어떤 원장님이 뭘 잘하는가에 따라서 유행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양하게 하고 어느 데 보면 맨 이렇게 다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눈썹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또 결이 막 보이는 눈썹. 근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결이 보이는 게 좋으세요? 그라데이션이 좋으세요? 뭐가 좋아요? 믹스가 돼요. 믹스가? 나는 결이 보이는 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자, 페이스 라인 하는 거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자격증 시험 보는 분들의 사진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학원에 어떤 사진이 있길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간격이 저거다. 내가 근본적으로 바라는 간격은 저거였구나 하고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바늘 사이즈대로 이렇게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또 이건 지금 기기 같아요. 그렇죠? 네. 피부 미용은 피부에 대한 거는 뒤에 또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노란 피부, 얇은 눈썹, 뭐 브라운 베이스, 얼굴형 보정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연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문신, 그리고 메디컬 반영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이 적으시고 여기 글자까지 안 보이실 테니까 그렇고요. 자, 반영구 화장은 지속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6개월에서 5년까지도 지속이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색소가 저도 가끔 그런 걸 보거든요. 붉은색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거나 푸른색이 남아있게 되거나 엄마들 중에 그렇잖아요. 뭔가 슬쩍 빠져가면서 약간 그런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수정 작업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그걸 잘하는 분들이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냥 처음에 무조건 처음에 하면서 잘하게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빠져나갈 때 수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잘하게 되면 그런 노하우가 생기겠죠. 예전에 제가 소년원에 특강을 요청받아서 가게 됐어요. 요즘에는 소년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무슨 고등학교 20여 명의 학생이 두피로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를 제가 가는 건데 다들 짧은 하얀색 반팔 그 가운 있잖아요. 그거 미용사 가운을 입고 안에 반바지에 메리아스 바른 거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겉에다가 가운만 입었어요. 다 빡빡머리에다가. 근데 보이는 부분들이 다 문신일 거예요. 눈빛들은 다 맑아요. 착하게 생겼어요. 얼굴에다가 문신 하나 없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반영구가 얼굴에다 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문신은 얼굴에다가 안 해. 요즘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영화에 나오는 특별한 경우고 거기 갔더니 애들이 여긴 다 깨끗해. 여기는 맑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난리예요, 다. 운동장을 이제 나오게 됐어요. 딱 운동장에 어떤 애가 뛰어가는데 그거 아시죠? 중학교 1년은 아직 소년과 어린이의 경계인 거. 얘네들이 아직 애기인 거예요. 그리고 팔이 까늘까늘하고 다리도 까늘까늘하고 귀엽게 생긴 남자가 뛰어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문신인 거예요. 그 가느다란 팔이. 그걸 보니까 너무 이제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관님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저 어린아이 팔에다가 그걸 했냐. 그런 미친 인간이 다 있냐.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게 할 짓이냐. 지가 무슨 판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꼬마 이런 팔에다가 그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아유 돈 주고 있으면 다행이죠. 지들끼리 해요. 지들끼리 하고 그리고 이유는 세 보이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해주신 말이 뭐였냐면 지금도 제가 그거를 좀 맹신하는데 무슨 말을 하셨냐면 정말 강하고 독한 애들은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요란하게 안 한대요. 정말 무서운 애는 안 보이는 데다 딱 하나 하는 애가 제일 무섭대요. 걔네들은 교도관들도 건드리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막 이런 데다가 척척 막 척 하는 애들 있잖아요. 보라고 약한 애들이래. 세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덤비지 마. 왕왕 짖는 그런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애들은 무서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특히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그런 애들은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사회에서 보이는 문신들이 무서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 제 사실은 약하구나. 제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저게 다른 의미의 어떤
외침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물어봐요. 너 어디다 했냐? 내가 물어봐. 보이는 데다 했다 그러면 별 걱정 안 해. 그냥 그랬구나. 좀 강해 보이고 싶고 나 오히려 여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디 안 보이는 데다가 했다 그러면 제가 살짝 걱정이. 뭐지? 뭐지? 아 만만치 않겠는데? 조심해야겠는데? 솔직히 좀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어. 좀 그래요. 몸에다 하다 보니까 살찌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흐트러져요. 처음에 귀여운 금붕어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 돼 있어요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여자가 그 화성인이라고 옛날에 독특한 나오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진짜 화려하게 막 했어요. 그때는 문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때 더 너무 화려하게 한 거예요. 무슨 야쿠자예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걔가 뭘 하냐면 매우 비싼 골드크림을 갖다가 바르더라고요. 오일 막 잔뜩 발라. 왜? 색깔 연해질까봐. 그리고 다이어트 엄청나게 해요. 살찌면 버거질까봐. 모란이 갑자기 이만해질까봐 엄청 그런 것들을 관리하더라고요. 아 저것도 진짜 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구나 이렇게 느꼈다니까요. 자, 첫인상의 어떤 법칙이 있죠. 어떤 사람한테 이건 책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책에서는 뭐 3초, 뭐 30초, 15초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사람의 첫인상이 다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뭐 몇 초다 하는 것도 엇비슷한 거예요. 첫인상 봤을 때 그냥 좋고 싫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좀 스테디셀러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과학자의 어떤 논증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성이 있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동물적인 그런 감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원시 시대부터 사냥을 하고 우리가 맘못을 때려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얇은 피부와 이런 가죽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될 때는 수많은 것들을 다 넘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 유전자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주 척박한 환경을 다 이겨내서 사람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죠. 알래스카에도 있죠. 사람만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면서 많은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게 어디가 있어요, 종족이. 인간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직관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위험한지, 뭐가 나한테 좋은지 이런 것들이 그냥 보면 딱 바로바로 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유전자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첫인상이 동성간에 이렇게 잠깐 보고 아유 참 좋게 보인다, 좋아 보인다, 두 사람 나한테 해를 안 끼치겠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보신 적 있죠? 그 누구야? 디카프리오. 나 보면 막 첫눈에 뿅뿅뿅 난리 나잖아요. 막 음악이 막 촥 깔리고 막 수족관을 사이에 두고 서로 빙빙 돌고 난리잖아요. 막 그쵸? 그런 영화 못 봤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봐요 한번. 사랑 영화의 고전이랍니다. 각종 클리셰가 난무한 영화가 있어요. 보자마자 막 뿅뿅뿅 난리가 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요 현실에서 무슨 백그라운드에 음악이 흘러가고 뭐가 그렇게 반짝반짝반짝 불꽃이 터지고 뭐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형상화한 건 실제적으로 마음속에서 심리적으로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첫인상이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저는 그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고 친구들한테 우리가 되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뭐냐면 유전자의 장난이라는 거죠. 나한테 없는 좋은 우성의 유전자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뿅 가서 갑자기 끌리는 건 나한테 없는 좋은 뭔가 나한테 내가 이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걸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내가 그냥 끌리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홀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이성으로 눌러야죠. 사실은 그 남자는 유전적으로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또는 생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잘 가꾸거나 잘 활용하지 않는 남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겪어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뿅 좋을 수 있거든요. 그건 유전자의 어떤 조작이에요. 장난이에요. 대신에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구나. 그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거 운명이야, 사랑이야. 착각이에요. 착각.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줘요.
그래서 첫인상은 이 얘기를 진작 될 걸 그랬죠. 자, 그래서 3초가 이미 결정 난다고 해요. 그러면 첫인상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좋게 하느냐. 인간만이 아니에요. 동물도 수컷이 더 아름답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공작새도 수컷이 더 화려하게 날개를 펴고 모든 남자들이 사실은 더 예쁘대요. 사람도 남자들은 화장 안 해도 외곽을 두고 다니잖아요. 우리 아침에 화장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그리고 여자들이 훨씬 더 수술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뭐 여성 비하가 아니라 여자들은 그만큼 가꾸고 감각이 있지만 타고날 때는 남자들이 더 신체 조건이 좋게 태어난다. 왜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성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성이 씨앗을 퍼뜨리고 번식하는 거는 여성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남자가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남녀가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을 가꾸기 위해서 미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개발도상국에 갈수록 미용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베트남 같은데 반영구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나라에서도 굉장히 미용이 발달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80년대 굉장히 미용 발달해서 그때 미용하신 분들은 다 건물 샀다 그래요. 현재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그때가 더 돈은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